여유롭게 목욕을 즐기는 조선의 실세 원경왕후. 그런데 몇 분 전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중전마마의 목욕물이 어느 것이냐? 김상궁은 감히 목욕물에 독을 넣었고 예, 다 되었사옵니다. 마마님 여기 마 넘나 수상하게 도망간 김상궁은 부궁 채령의 사람이었죠.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오늘 침잠내에서 중전마마 말입니다. 선돈여왕이 환생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중전마마는 이 나라 조선의 군왕이 되셨어도 정말 잘하셨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간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원경왕후. 그녀의 계략 앞에 신하들은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천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권력을 가지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 조선판 미실이자 선덕여왕급 포스를 내는 원경왕후의 이전과는 다른 국면의 제2막이 시작됩니다. TVN 원경 7, 8회 천도 이후 첫째 아들 이재의 세자 책봉까지 마치고 이방원과 원경왕후는 한마음 한뜻으로 조선을 다스리며 대소신료들 가운데 백성들의 집을 뺏는 이가 적지가 백성들의 않다. 집을 빼앗는 일이 적지 않다. 헌부에서는 그들의 명단을 모조리 파악해 올리도록 하라. 해수신료의 개인적인 움직임에 조정의 말이나 마차가 지원되는 경우가 조정의 말이나 마차가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의정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해 올리도록 하라. 내가 열어갈 새로운 조선은 백성의 주인이다. 이전과 달리 뜻을 모으려 하는 부부. 권세가 있다 하여 누구도 백성들 백성에 위에 군림하면 아니 될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버지 이성계의 말이 가슴에 남았고 노나라의 계시가 이 조선에 없다 자실할 수 있느냐? 중전을 비롯한 그의 일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씨 가문의 경계를 풀 수 없었죠. 그 시각 원경왕후의 동생들은 세력 키우기에만 급급했는데 지난번 인사에서 상께 우군 총재 자리를 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는 숙번이 눈독을 들이고 있던 자리가 아니냐. 숙번에게 군사 요직을 넘길 순 없죠. 집안에 갑자기 노비가 늘어서 곡식에 모자랄 지경이라 하였습니다. 천엄들의 집에 곡식이 모자랄 정도로 노비가 늘었다. 천도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세를 늘리는 권신들이 많았고 은밀히 조사토록 하라. 예, 전하. 야망남 이숙번에게 은밀히 임무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민씨들이 노비가 되니가 좋게 수백은 될 것입니다. 낱낱이 살펴야지요. 사실 이 제보는 야망녀 채령이 넣은 것이었고 이제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권력을 향한 채령의 발걸음은 나중에요. 순조로워 보였죠. 그런데 은밀히 임무를 수행하러 간 이숙번이 은밀함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께 무엇을 구하러 가는 거요? 알 바 아니요. 나는 떳떳하지. 결국 약간의 소란이 생기고 생각보다 잘 싸우는 여성분 때문에 큰일이 나려는 그 순간 하필 걸려도 이방원의 최측근인 하륜에게 딱 걸립니다. 우군 총재직을 마음에서 거두시게. 우군 총재직에 나서지 않는다 약속을 하시게. 둘 다 노리고 있는 자리를 포기하려며 중재를 하자 관아에서는 왜 이 사실을 뭉개고 조사치 않았겠소? 그 중전마마의 동생들이기 때문이오. 대감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우군 총재직을 탐해온 자가 있다던데 아무리 대감이란들 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하륜까지 공격하는 이숙번. 조선 내부에서 소모전이 일어난 동안 명예사신들은 공녀를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방원이 답례품을 요구하자 공녀를 보내라. 최소 50명입니다. 답례품의 대가로 공녀를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 백성을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이지만 이방원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어찌 명은 원의 패습을 따르려 한다는 말인가? 주상전하께서는 탐례품을 크게 불러 재정을 튼튼히 하려 하신 것입니다. 상께서 결국 말려드신 것이구나. 상께서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사관원을 굳이 독립시키는 것은 할 말은 하라는 뜻이었다. 이 일을 키우시면 상께서 황엄의 관계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꼴이 됩니다. 모른 척 하시지요. 자신의 외교 실패를 알리기 싫은 이방원이었지만 이 상황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원경왕후. 나라고 쉬운 결정인 줄 압니까? 나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매달리셨어야지요. 단 한 명이라도 줄이셨어야지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원경왕후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허니, 제게 맡겨주시지요. 아니 되옵니다. 중전께서 그리하실 일이 아니. 이방원의 심기를 건드리며 당신이 실패한 걸 성공시키겠다 하는데 하면 6개월 해내지 못했을 경우 6개월 동안 중공전에서 나오지 않고 근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할 거라 생각한 도전을 그리하겠나이다.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명에서 가져온 비단입니다. 명에서도 황실에서나 쓰는 비단인데 어찌 이것이 자네 집에 있었단 말인가? 원나라 때 태부감 태감이 되신 어른이 집안에 계십니다. 조선의 양반가여온 황제급 비단. 유독 너희 가문에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석연치 않았고 이상하지 않느냐? 결국 가문의 어른을 조사해 털어보니 문황제 쪽으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나로 줄을 대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중전마마, 원에 이어 명예 황실에도 연주를 만들려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는 묻어두겠습니다. 황실에 올리는 선물을 관리하는 자가 황엄입니다. 예. 황엄은 처세에 능하고 명민한 자이나 무력이 강합니다. 나는 황엄이 그 선물을 모두 다 전했으리라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것을 지렛대 삼아 동리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충전마마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점 잡힌 채령을 이용해 날밤 연회의 자리에서 사신들의 긴장을 풀어지게 만들고 중전께서 오셨는데 태감을 따로 뵙자고 하신답니다. 황엄과 중전이 만나는 동안 남은 사신들을 불러내 제가 두 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입막음을 시킵니다. 충전께서 어찌 황태감만 부르셨겠습니까? 이어서 사신 갈라치기. 태감에겐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원경왕후도 선물을 건네고 눈에 익으신 것이지요. 여기 정의공주의 친정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러이러한 것을 선물로 보냈다. 서찰을 보냈는데 저러저러한 것은 받지를 못하였다. 답신을 받으셨다 합니다. 사신의 성격을 파악해서 사실입니다. 도박을 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찾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황제께 직접 구할까요? 심지어 황제까지 들먹이며 자칫하면 사신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릴 수 있는 목숨을 건 배팅. 그런 원경왕후의 배짱은 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공룡 50명을 보내라. 황제의 뜻입니까? 황제께서는 분명 명과 원은 다른 나라라 하셨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오? 그저 잘 노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신의 심리를 제대로 파고든 원경왕후의 작전은 챙길 선물은 챙기시고 말입니다.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공녀와 관련한 논의는 잘 먹고 잘 논 사신들은 차후에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경왕후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럴수록 아내가 대견하기는커녕 점점 더 소름이 돋아버립니다. 이방원이 마음속 자격지심을 키워갈 무렵 반면 원경왕후는 왕의 뜻에 따르던 이숙범과 싸운 동생을 오히려 다그치고 있었죠. 이 권력의 반은 우리 민씨들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것이 권력입니다. 내게 권력은 너희와 다르다. 고려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해서 필요한 것이 권력이다. 아뢰옵게 황공하오나 충전마마께서는 대체 무엇이건데 감히 그런 꿈을 꾸십니까?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충전마마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 생각하느냐? 내가 증명해 보일 것이다. 원경왕후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가문의 일이라고 숨기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고해 벌을 달라 합니다. 제 동생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간우를 늘린 일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고 엄벌에 처하소서. 그 말을 하러 온 것이오. 그때 아바마마께서는 왜 전화를 헤아려 하셨습니까? 차마 묻지 못했던 내가 왕이어서는 그날의 진실. 아바마마께서 꿈꾸셨던 조선이 될 수 없겠다. 그리 확신하셨소. 그날 원종포에서 전하께서는 아바마마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어찌 그리 하셨습니까? 아바마마께서 꿈꾸셨던 조선을, 그 불편한 진실 속에는 그 조선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있다면 치우겠다 하였소. 그 걸림돌에 저희 동생들도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원경왕후가 우선되지 않았고 그렇소.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남편의 입으로 듣자 만일이 말입니다. 저의 동생들이 세자를 등에 업고 전하의 앞을 막아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아바마마께서 그리 하셨대. 나 역시 그 길을 가려 하오. 바른 정치를 함께 꿈꿨던 원경왕후였지만 결국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에 회의를 느낍니다. 너희에게 나는 무엇이냐? 우리 민씨 집안의 기둥이십니다. 자랑스러운 누님이시고 원경왕후는 가족보단 이성계와 이방원의 대의를 생각하며 이제 나는
민씨 집안과 거리를 두려 한다. 그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씨 집안 출신의 중전과 백성의 어버이가 되는 중전,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문의 길을 가면 될 것이야. 낙동강 오리알이 된 여강군과 여성군은 그런 원경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씨 가문 지지자들을 모아서 살 길을 모색하는데 이 상소는 모두 여성군이 우군 총재직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성군은 군정을 장악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나이다. 군 안에 여성군에게 목숨을 바치려는 이가 한둘이 아니었고 그들은 오로지 여성군의 뜻을 쫓고자 합니다. 군무를 맡겨주시옵소서. 심지어 원경왕후의 공여 사건까지 널리 퍼지며 민씨 가문의 지지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고 이방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의 유구한 전통 통촉 합창단까지 등장하자 안 그래도 민씨 가문의 불만이던 이방원은 절제사! 내 승질 까먹은 모양이네. 길방원 모드를 켜버리고 너희들이 충성할 일을 남겨놓고 나머지 한 사람을 빼거라. 어서! 민씨와 자신 둘 중 하나를 베라는 소리에 신하들은 무릎을 꿇지만 전하! 여성군이 있는 것은 알고 내가 있는 것은 정녕 모른단 말이야! 결국 세자를 포함한 총원 집합을 건 이방원. 세자, 내 위를 세자에게 물리고자 한다. 전하! 갑자기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충격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 돌릴 생각은 안 하고 원경왕후의 동생들은 세자를 보며 진짜 민씨의 세상을 만들 생각뿐이었죠. 내제추를 구성해야겠네. 노리신 세자께서 위를 물려받으시면 그를 도와야 할 대신들이 필요하다. 오늘 밤 안으로 정광석화처럼 구성해서 내일 아침 일찍 전하를 뵙는 게 좋겠다. 그들의 얕은 수를 이방원이 모를 리 없었고 오히려 판을 깔아주며 이 밤중에 누가 민씨들의 집으로 들어가는지 파악해오라. 역신들을 한 번에 잡아내려 합니다. 상께서는 물러날 뜻이 없으십니다. 나의 두 동생들을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남편의 속뜻을 바로 읽은 원경왕후. 상께서는 은밀히 군사를 대기시켜 살피실 것입니다. 여강군과 여성군이 내세우느니가 세자 저하라. 자칫하면 가문뿐 아니라 아들까지 잃을 수 있었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단판을 지으러 가는 원경왕후. 세자는 아직 배움이 모자라 임금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중전이 수렴 첨정하시든가. 옥새를 전하께 바치시게. 지금 뭐 하시는 거요? 친잡례를 하여야 하옵는데 침잡내라뇨? 누에의 신에게 먼저 제를 올리는 의례를 해야 합니다. 의례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하의 옥새가 반드시 필요하옵니다. 나는 이미 위를 세자한테 물린다고 하였소. 위를 물린다는 명을 거두시고 의례를 허하는 옥새를 내려주시지요. 중전. 아니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지금 세자의 손을 잡고 내제추를 모으고 있다는 제 친정으로 갈까요? 뭐요? 전하의 칼끝에 저를 세우고 세자를 세우실 요량이십니까? 자신과 아들건 배수의 진을 세우고 내가 왜 위를 물리겠다 하였는지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왕의 길. 생각해 보셨소. 모자란 왕이 물러난다고 할 수밖에요. 그리 되면 조정은 우리 세자를 전쟁의 한가운데 세워놓고 피를 흘리며 싸울 것입니다. 그리 되면 그 누구도 우리 세자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뜻이 다르다 한들 위를 물린다 하신 그 명 거두시지. 아들을 향한 마음이 다를 리 없었는데 그럼에도 쉽게 명을 물릴 수 없는 상황. 저는 지금 세자를 데리고 제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살피지 않고 결국 나와 맞서겠다는 겐가? 저는 세자를 지켜야겠습니다. 친잡례를 허하는 옥새를 내려주신다 하면 돌아오겠나이다. 내일 해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린 다음에는 제가 직접 내제추를 구성하여 위를 물린다 하신 전하의 명을 받들러 올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세자를 왕으로 만들려 했던 민씨 세력을 내제추를 구성한다 모였던 이들이 모두들 흩어졌습니다. 고생하였네. 모두 해산시킨 원경왕후. 상께서 정말 위를 물리십니까? 원래는 민씨들의 충성한 이들을 가려 쳐내시려는 거였는데 지난밤 중전께서 사가에 가셨습니다. 허니 말입니다. 이 일이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위를 물린다. 저들이 움직일 명분을 주셨습니다. 밖에선 명을 거둬달라며 대신들이 입을 모으고 있었고 압니다. 궐 안에는 영웅 봉우를 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갑사들 가운데
여관군 여성군의 사람도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감당할 수 있다 하시면 중전마마가 다치게 될 터이고, 감당할 수 없다 하시면 정말로 위를 물리셔야 합니다.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이방원. 중전이 친정내가 급하다고 하니 관련한 죄로 허해야 할 것 같소. 이번에도 원경왕후가 준 동아줄을 잡으며 내 목소리를 내리겠다. 그리 전하세요. 서운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부얼로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너희들은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병권을 내려놓거라. 중전마마. 양인 수백을 간호로 들였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 아니냐. 민씨 가문도 사태를 키우는 원인을 정리해야 할 곳. 상의 뜻입니까? 상의 뜻이고 또한 나의 뜻이다. 권세 있는 이들이 백성들의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래, 그 바람에 집 잃은 백성들이 세도가들에게 몸을 위탁하면서 간호가 된 것입니다. 세도가들이라 하면 힘 있는 공신들, 특히 종친들, 힘 있는 종친들이 앞세운 이들 가운데 밤골 김씨가 있습니다. 밤골 김씨? 먼 종친이라 하옵는데 권력을 등에 업고 이속을 챙기는 한양의 부동산 부자 밤골 김씨. 밤골 김씨를 앞세운 힘있는 종친이 누구인지 짐작가는 이가 있느냐. 뒷배를 봐주는 유력자가 아니고선 혼자 처리할 수는 없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골로 돌아오시라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달리 전화를 막을 방법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댄 날 버리고 가셨어. 단 한순간도 전화를 버린 적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 저는 단 한순간도 전화를 버린 적이 없는데 늘 전화 곁에 머물러 서 있었는데 전화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원경왕후는 늘 임금을 생각했지만 불안함에 눈이 흐려져 있던 이방원. 나는 지금 신하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삶과 같소. 제 동생들이 가진 군권 다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세자들 곁에서도 그들을 치우겠습니다. 치운 다음에는요. 수십의 또 다른 여관군이, 수백의 또 다른 여성군이 있어. 종친에도 있고 외척에도 있고 편전에도 널려 있어. 그들 등 모두 치울 수 있겠습니까? 전하. 그 시각 밤골 김씨를 찾은 조정의 대신들. 하면 우리 안성군께는 본전에 반 정도만 받고 드리시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본전에 반만 받고 드리나 그냥 드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안성군께서 오래 관심을 가져온 땅이라고도 하시고. 밤골 김씨는 대신들에게 헐값에 집을 팔며 세력을 넓히고 있었죠. 아직 출근을 하지 못하여 5시가 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냐? 권세가 약한 관리들은 한양의 집을 구하지 못해 도성 내에 거처를 구하지 못하여 뭐라? 출근도 못하고 있었죠. 집이 없어 도성 밖으로 밀려난 관리들이 권례각사 절반에 이른다. 게다가 집을 구한 관리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병들이 그 사실을 내게 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문제는 가장 민감한 이슈. 그 시각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밤골 김씨에게 원경왕후가 직접 찾아갑니다. 군무를 맡는 문제로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혀 드렸사옵니다. 해서 어떤 군무도 사양할 수 있도록 감히 청하옵니다. 동생들은 누나의 뜻을 순순히 따르기로 하고 내 그 갸륵한 뜻을 간합할 것이다. 대사원을 한삼건에서 이완영으로 교체할 것이다. 민씨의 세력이 약해지자 이숙번은 싱글벙글. 이참에 민씨들의 사랑을 아예 싹 지워버리실 모양이야. 하지만 김남수를 자군 총재로, 우군 총재는 심기령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다고 딱히 왕이 이숙번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었죠. 형판, 억울한 백성들의 하소연을 무시하고 권력을 가진 민씨들의 눈치를 살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수령 김채원을 장 60대에 처하고 그 직첩을 거두어라. 또한 집을 빼앗긴 백성들을 간호로 삼은 권신들이 더 있는지도 조사하라. 조사해서 기한 안에 녹봉을 지급해 모두 방명케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권신들이 있다면 그 역시 장 60대에 처하고 내 직접 그 직첩을 거둘 것이다. 전하의 결정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답을 할까 합니다. 민씨만이 아닌 민씨를 포함한 권세가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개수 400배 왕권 광화를 시작한 이방원. 전조인 고려조에서부터 저희 부모님에 이어 저와도 인연이 깊은 지역입니다. 한양 바닥을 소나기에 쥐었다는 말인가? 예, 소나기에 쥐었나이다. 주요 종친 공신들 가운데 저와 연이 닿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연이라. 제물로 맺은 끈끈한 인연이지요.
아니 아무리 임금님이라 하여도 이 한양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겁도 없이 왕비 앞에서 왕을 들먹이는 미친 배짱의 빌런 등장. 지금까지 너의 세상은 그러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아니, 부당하게 쓸어담은 집과 땅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여라. 그리할 수 없다면 아주 겁을 상실했네. 내 그 죄를 물을 것이다. 그래요. 헌데 이를 어찌합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하였는데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나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 그녀를 통해 이득을 본 고객 중 하나가 말썽꾸러기 동생이었기 때문이죠. 권력들을 내려놓게 한 탓에 일이 된 건 모두 중전마마 탓입니다. 뭐라? 누님께서 중전이라도 되셨지. 여강,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라도 이득을 보려 했던 여강군. 가문을 지키기 위한 그의 선택들이 계속해서 원경왕후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김상궁하고 마주치게 되는데 김상궁이 아닌가? 집 보러 오셨어? 할렸는데. 한양에서 헐값에 쫓겨나는 백성들도 발견하죠. 그 아까 같이 온 누이가 궐에 계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찌 알아? 아주 나라꼴이 잘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잘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자네 행실에 복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여 그러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무엇을? 예, 은밀한 행실을 아니면 은밀한 행실을 들키는 것을. 중전마마. 자네는 대전의 상궁이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 발각되면 내 그땐 자네를 용서치 않을 것이야. 약점이 제대로 잡힌 김상궁. 예. 전하께 오늘 밤 중궁으로 드시라게. 수기에 저 어쩔 수 없이 임금의 밤 일정을 멋대로 바꾸게 되고 채령이가 아프다. 그러하옵니다. 채령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어서 오늘 채령은 바람맞게 됩니다. 한편 원경왕후는 한양에서 본 것들을 전하는데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찌 집을 잃어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중전은 지금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전하, 내 생각해 보았어. 지난번에 했던 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종친이나 공신 곁에도 그렇다고 중전의 곁에 서 있지도 않을 것이오. 나는 내 자리, 국왕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오. 이방원은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데 예,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바람맞은 채령이 소식을 접하고 둘 사이에 끼어들지만 저는 오늘 밤 전하를 모실 수 있습니다. 모실 것입니다. 채령아, 전하! 원경왕후의 조언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채령은 중전과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 물러가라. 전하! 상궁들은 지금 뭣들 하는 겐가? 어서 매시거라. 어서. 자신의 입지를 더 좁히는 행동을 해버리죠. 위기를 느낀 야망과 채령은 사이가 안 좋던 권선에게까지 찾아가 해서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 손잡기를 요청하죠. 이어서 자신을 배신한 김상궁을 지책하는데 내게 어찌 그리하셨는가? 다른 사람도 아닌 김상궁께서 내게 어찌? 중전마마의 명이 너무도 지엄하여. 허나 수기마마님을 향한 제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일을 반드시 만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3칸짜리 기아집 한 채가 쌀 5섬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창덕궁 인근의 집들을 수용토록 하라. 내가 직접 살펴서 관리들에게 적절히 분배할 것이다. 하오나 전하, 이미 형성된 가격이 있사온데 그 가격은 누가 정한 것이냐? 백성들이 정한 것이냐? 집을 얼마에 사든 얼마에 팔든 그것은 오롯이 백성들의 자유입니다. 어찌 전하께서 3칸짜리 기와집 한 채 가격이 쌀 5섬이다. 이리 못을 박으려 하십니까? 부동산 기업에 관해서는 이번에도 잘 단합되어 반대하는 대신들. 분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주 나라꼴이 잘 돌아가는 이때 분부를 거두어달라. 자리를 놓고 싸울 때는 서로 죽일 듯이 하더니 이 일에는 어찌 이리 한 목소리들을 내는가? 다른 것이 아니다! 백성들을 상대로 사욕을 채운 이들을 원칙에 맞게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형파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행하라. 만약 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다면 내 경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임금의 불호령에도 전혀 안 쪼는 밤골김씨. 계획이 있으시구먼. 이 사리분별 안 되는 듀오에게 전에 얘기하지 않았는가? 중전을 믿지 말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한 10배 정도는 남게 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중전마마의 동생인데 10배의 이윤을 남기는 부동산을 선물로 줘서 주상의 양위선언 번복의 명분으로 급조한 침잠리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종친의 여인들도 모두 들라셨다. 살길을 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대략 3억짜리 아파트로 30억을 번 민씨 가문. 걸리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고개 불똥이 우리 쪽으로 튈까 싶기도 하고.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 누가 감히 나서서 입을 열겠습니까? 스스로 입만 열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각 중전마마의 목욕물이 어느 것이냐? 이것이옵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미친 선택을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원경왕후에게 전달되는 따뜻한 목욕물. 되었네. 그리해서 어찌 중전이 목욕지게를 하겠는가. 그런데 원경왕후의 기가 막힌 촉으로 피해버리고 시원한 물로 목욕을 했다는 행복한 이야기. 아마 김상궁의 독살 계획이 나중에 드러나겠죠? 마님! 다음날 판수가 민씨의 가문에 급하게 찾아오고 무슨 일이신가? 침전내는 순조롭게 시작되는데 이 행사에 대놓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김씨. 먼 길 오셨습니다. 이어서 판수와 함께 민씨 가문의 사람이 오는 걸 채령이 목격하죠. 이 드라마의 게임 체인저 판수는 원경왕후에게 어쩐 일이냐? 민씨 일가가 함정에 빠졌음을. 그래 무엇이냐? 여강군께서 밤골 김씨의 함정에 빠진 듯하옵니다. 뭐라? 모두 알리지만 이미 침전례는 시작되었고 원경왕후는 초조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백성들의 살림을 돌보시려는 중전마마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주상전하의 종친인 신 명선대부 아래옵니다. 밤골 김씨의 뒷배를 봐주는 이가 바로 태상왕 전하의 이복 형제 명선대부였사옵니다. 이성계의 이복 형제가 엮여있기에 원경왕후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고 하면 상께도 어려운 분이신데. 백성들에게 양잠보다 중요한 것은 집입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살아갈 집. 한데 그런 백성들의 집을 강탈하다시피 하여 이득을 취하는 권신들이 있다 하여 구하고자 합니다. 공께서 말씀하시는 권신이 누구요? 동생들의 목에 칼이 들이밀어졌음에도 지켜만 봐야 하는 원경왕후. 그 순간 명선대부의 시선 끝에 여성군이 놓이게 되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헐값에 나온 집들을 잠시 샀다 팔면 10배의 이문을 남길 수 있다 하여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 하는데 전하,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 집들 전하께 바치고자 합니다. 그 집을 받으셔서 집이 없는 관리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상상도 못한 수를 써버리는 여성군. 그러자 본인과 내 공판에게 보고 들은 바로는 더 있다 하였다. 수많은 신하 중에 신에게도 중천에 3칸짜리 기와지 2채와 4칸짜리 기와지 2채가 있사옵니다. 이것을 내놓는 것으로 전하께 충성을 다하고 여강군의 아름다운 뜻을 이어갈까 합니다. 찔리는 자들이 속속들이 한양의 땅들을 구하고 저도 기아지 반채를 바치겠나이다 전하. 전하께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전하. 주화세체를 바치겠나이다 전하. 재산을 안 바치면 오히려 역적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어떨결에 부동산 기부 챌린지가 시작되는데 신도 가진 집을 모두 내놓는 것으로 백성들을 향한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하옵니다. 웃는 원경왕후? 다 계획이 있었구나. 명선대부께서는요, 이 모든 건 남편 이방원의 뜻을 펼치게 하기 위한 종친의 어른께서 나서 주신다면 전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지략가 원경왕후의 그림이었고 그야 저도 함정이라 생각했던 부동산의 늪에 저도 당연히 본인들이 빠지게 됩니다. 전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원경왕후의 손바닥 아니었죠. 결국 김씨는 도망가며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모든 게 원경왕후의 수대로 흘러갈수록 아내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왕의 자질에 대한 자격지심이 커집니다. 지금은 세를 일리셔야 합니다. 종친도 안성군 이숙번도 모두 전하께서 수단으로 쓰셔야 할 이들입니다. 세자의 혼례를 추진할 것이다. 후보가 될 딸들의 단자를 받고 지신사는 가래석을 설치하여 제조를 맡아 중궁을 도우라. 민씨 가문의 견제 방안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이방원. 그렇게 얼마 뒤
승전의 주도하에 세자빈 간택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나는 무명을 직접 짜보는 경합을 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그 경합에서 이긴 이를 세자빈으로 삼을 것이다. 원경은 TVN에서 매주 월화 저녁 8시 50분에 만나보세요. 세자빈을 정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기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 사다를 만든 게 맞지. 지금 내가 조선입니다. 비겁하십니다. 이놈들 살려주십시오. 저게 어째 이러십니까?